여러분 가끔씩 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매운맛이야?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있죠. 그럴 땐 누구한테 혹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 도연사입니다. 오늘도 매운맛 부자 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매운맛을 제가 들고 왔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매운맛이야?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있죠. 그럴 땐 누구한테 혹시 물어보세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볼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문턱이 참 높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행복한 당신을 만들어드리는 최대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죠. 예. 근데 이제 그 잘 살려면은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가난하다 싶은 사람들은 저를 만나시면은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부자는 우리 그 토 대표님하고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음의 부자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가 그럴듯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네.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셔야 되는 거 3가지 알려드리는데요. 하나는 돈 공부, 하나는 사랑 공부,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론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정말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영상을 들어도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활발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사람한테 치여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저는 하는 방법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씩은 이렇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대현 박사님께서는 이 회복 탄력성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회복 탄력성은 혹시 어떤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용수철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손을 딱 떼면은 다시 튕겨 올라오죠. 예, 이것이 이제 회복 탄력이라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용수철이 낡거나 너무 우그러지면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죠. 이것은 이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상태. 그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인생을 그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또 불안한 이유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때문이라고 보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 남들 다 잘 되는 장사니까 나도 잘 되겠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던 손님이 안 오거나 아니면 내가 옆에 차렸는데 옆에 또 큰 가게가 들어와 버렸었어요. 그럼 이때 당연히 마음이 어렵죠. 그럼 이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막 술을 마시고 막 굉장히 또 업종을 늘리거나 뭐 하여튼 장사가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회야. 이때 내가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자 쪽의 사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보는데 이 기회를 단순히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본다는 것들이죠. 성장의 벼로. 즉,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이것 때문에 더 잘 되었어. 라는 것들. 이런 분들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고 여기에서 한 스푼 더 얹은다면은 외상후 성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 예.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되었다. 예. 그리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상황. 회복 탄력성은 걸림돌을 그냥 넘어선 상황. 그리고 훨씬 더 외상 후 성장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 멋지네요. 외상 후 트라우마는 들어봤는데 네.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동안 우리가 계속 뭐 트라우마, PTSD,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몇십 년 동안에. 어쩌면 우리나라는 아마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좋게 이야기하면 흥이 많은 나라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충동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흥이고 어떻게 보면 충동적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람들은 솔직히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외부는 계속 바뀌고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에게 가장 발달이 그대로인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뇌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들이에요. 네? 뇌는, 예, 머릿속에, 예, 뇌는, 원시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원시대 때는, 공격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한 몇 가지가 될까요? 많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예전에 비해서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똑같아요, 기능이. 그래서 요즘은 이 스트레스 과부하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피로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좀 병리 사회로 접어들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과 불안이 이제는 그냥 단순한 감기처럼 이야기들 하죠. TV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 공황장애가 왔어. 막 이런 걸 막 그리낌없이 올리는. 예. 그래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요즘 현대사의 특징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 마음의 걱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고. 그 쾌락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포기가 빨라요. 아, 그렇군요. 왜냐, 쾌락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 집중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정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박을 노려요. 어이구.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충동 조절이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하나의 어떤 그 병리적 특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그 병리적인 특정이 불안인데 이걸 쾌락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작년에 키워드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점점 텍스트보다 릴스나 영상 이런 쪽으로도 자꾸 쇼츠 이런 키워드가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쇼츠를 보시는 분들이 3초 안에 결정을 하신대요. 그래요? 네. 지금 떠나신 분도 꽤 계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이 이런 게 사람들한테 그 순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오래 머물지를 않는데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과잉 자극 시대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과잉 자극. 그러니까 예를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글이 10줄 이상 넘어가면은 딱 넘어가 버리는 거. 안 읽어요. 네. 10줄 단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서너 줄 정도에 딱 끝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주얼한 걸로 이제 가는 사회인 것 같아. 영상이 대세가 되는 이유가 글은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그 행사 시간표 안에 중식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오늘 중국식 먹는 거야? 이렇게. 점심인데. 점심. 네. 도 대표님도 이게 중국식으로 생각하셨구나. 그러게요. 오늘 짜장면 사주세요. 우리 끝나고 칼국수 드실 거니까. 네. 한식입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 또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깊은 고민을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빨리 행동을 해요. 막 굉장히 그러면 빨리 이거 하면 빨리 나아지겠지. 그러면 또 뭐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파요. 사기를 당하신 적이 대표님도 다 아픔 속에서 나온 경험 맞아요. 그래도 이걸 잘 견뎌내시고 이런 정도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네. 역할을 하신다는 거는 제 외상후 성장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나서 집안세를 날려보고 나서 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매일 10,000원이라도 벌어서 좋은 돈을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 A가 높다고 해서 B가 높지는 않아요. 그 상황 회복 탄력성이 다 달라요. 오. 예를 들어서 가족과 관련돼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데 돈과 관련해서는 또 회복 탄력성이 또 낮은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만 다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야마다 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유튜브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그 돈을 잃었을 때 더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돈과 관련돼서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관찰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관찰, 성찰, 통찰. 오, 첫 번째, 관찰, 성찰, 통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게를 했어요. 가게를 했는데 망했어. 손님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때 메뉴를 빨리 추가하고 때려치울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떨어져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노력을 해요. 손님이 안 오는 건지, 손님은 오는데 고정비가 너무 나가는 것들인지, 아니면 외형은 그럴듯한데 수익률이 낮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이 임대료와 이 인건비 지출로 봤을 때는 여기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테이블 회전율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지, 전반적인 그 업종에 따른 분석을 하는 게 관찰이라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자기 건 자기가 안 보여요. 왜냐면 인간은 다 주관적이거든요. 그래 가장 주관적인 사람이 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 다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의견이라는 것들이죠.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주관적인 사람이었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당 잘리니까. 그래서 나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결국 내 생각이니까 그게 뭐 내 입장에서 보건데 그렇다. 이제 이렇게 좀 정확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를 좀 이야기한다든지 옆집 사람이 아니라 좀 진짜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한테 분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뭔가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식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 태도만 바꾸면 되는 것들이죠. 본인 태도만. 예를 들어가지고 막 주방에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음식 재료를 좀 아끼느라고 이상한 재료를 쓴다고 있다든지 이거 솔직하게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맛을 회복시켜 주는 것들. 근데 그런 성찰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시전들.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던 회사가 어디로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싸고 맛있는 경쟁 업체가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아하 이래서 이렇구나 제대로 된 걸 알아차리는 이 단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걸로 들으니까 저도 이 관찰과 성찰과 통찰이 있으신 사장님들을 본 적이 있고 이걸 배워서 그러세요? 저한테 적용을 시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회복 탄력성이 이제 엄청 높고 그런 분들은 더 나아지는 것들이죠. 외상후 성장까지 그런 땡땡 천국 그게 그런 아주 많은 메뉴가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하나의 문화처럼 되기는 맞아요.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좀 옮겨온다면 이런 게 있어요. 나무가 혹시 사과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나무의 기둥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달리면은 가지를 쳐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쳐내서 이거 아까운 걸 그러니까 이 나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내가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에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사람은 뭐 왕관의 무기를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부러질 정도의 왕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가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은 내가 없어요. 저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특히 우리가 체면 문화가 좀 많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역량 이상의 것들을 뭔가 갖고 싶어 한다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릇이 작다 크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작다 크다는 벌써 그 판단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비교가 들어가고 지금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출발해도 괜찮아. 이 상태에서 만족할 거야.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들. 내가 주체가 되는 것들이고 내 기준에서 이거는 독선적인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어떤 객관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을 또 갖춘 데 있어 가지고 이 나를 희생시키지 않는 그 외에 나가 가지고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 이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들이죠. 그 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능력자. 지금 도 대표님이 사람들이 나눠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의 돌봄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도 대표님이 아주 전형적인 이 외상후 성장의 그게 뭐 집도 하나 날려먹었지만, 예. 손드는 거예요. 예. 집 날려먹은 예, 집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내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우선 내가 나에게 친절하시잖아요. 본인 친절하시죠? 네, 그럼요. 그러면 아주 도 대표님이 내가 봤을 때는 회복 탄력성과 외상후 성장의 표본이에요. 아우, 제가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네. 빨리 이 공중파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유퀴즈 나가는 게 꿈이에요. 아, 그러세요? 조만간 나갈 거예요. 그 유재석 씨가 아마 이게 채널이 없어가지고 못 찾는 것 같은데 빨리 좀 띄워주시죠, 뭐. 이렇던 굉장히 도 대표님이 제가 이제 도 대표님 주신 책을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야, 이 사람 참 힘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가장 큰 힘이 뭔가 하면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맞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쵸.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나가서 피자 먹으려고 나가겠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선 살아야지라는 일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나는 살아야지. 나는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버티는 장사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사도 해내는 거고요. 부자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해내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부자가 되려는 방법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살아내는 능력.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살아내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예.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죽음의 충동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 죽고 싶어. 그러세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진짜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죽고 싶으세요? 그럼 사람들 갑자기 띵하게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진짜 죽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죽고 싶어? 살고는 싶죠. 그럼 살고 싶다라는 것들과 관련돼서 뭐가 달라지면은 내가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이 사람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 맞아요. 그 죽고 싶은 쪽이 있는지 살고 싶은 쪽이 있는지. 맞아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말의 그 뒷면에 분명히 자신의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끄집어 내주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지 이 사람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욕구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간절히 원함이 있는 사람과 그냥 원하는 사람과 그냥 있어도 그건 없어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한다는 게 단계, 농도의 단계가 있고 또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원하는 거냐 가짜 원함이 있어요.